정치를 발언한다면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5쪽인데요. 그냥 아주 간단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제 생각하고 좀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박원갑 씨예요. 박원갑 씨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경기순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뭐 골이 있으면 산도 있으니까 지금은 골이다. 그리고 이 양반은 지금이 골이라는 얘기를 확실히 해요. 뭐 확실히 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은 더 오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지금이 저점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이 조정기, 즉 골이긴 한데 앞으로 맞이할 산은 옛날 산이 아닐 거다.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막 왜냐하면 이 장기 추세 그래프가 우리는 정점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결국 이 10년간 앞으로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 체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10년 동안 앞으로 3년 뒤에 다시 집값이 오를 텐데 그때 아싸 공급 부족해서 오른다, 중대형 필요하다,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진짜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저는 뭐 현 정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방법이 없죠. 심리적으로 좀 부추겨야 되고 현 정부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정책은 정치이기 때문에 어떤 그룹들이 야 선거도 있는데 말이야 좀 화끈하게 크게 경제 부담을 안 주면서 뭘 방법 좀 하자. 그런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가격은 안 올리면서 거래는 원활히. 가능할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적은 것이 오히려 도움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 거래가 늘어나면 폭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저는 작년에 디테일 규제 강화해서 여러분 시장 망했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근데 저는 현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아주 시그널을 명확히 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상황이 돈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정책에서 저는 10년간 앞으로 뭘 할 거냐. 앞으로 10년. 만약 저라면 10년간 부동산 정책을 뭘 해야 될 것 같으냐. 결국은 앞으로 10년 뒤에 나타날 우리의 정점을 대비하는 거겠죠. 그럼 결국 낀 거품을 서서히 빼야 될 거고 필요한 다른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가 앞으로 내 집 갖기 계속할 수 있을까?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가구 1주택 계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정권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집을 갖게 해줘. 내 집 말이죠. 아니면 임대주택에 살게 해주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자가 소유율이 62%, 자가 거주율은 50한 그게 2005년 통계 55.6%인데요. 지금도 비슷하겠죠. 서울은 뭐 45%.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그 수치를 내놓고 우리는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집을 하여튼 많이 지어서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을 늘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일본이 자가 소유율이 1968년 이래, 68년은 지금부터 40년 전부터 자가 소유율이 지금까지 꼭 같아요. 61%. 일본이 1990년 무렵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는데 자가 소유율이 늘지 않았어요. 저는 자가 소유율이 정점에 왔다라고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 집에 안 사는 사람은 영원히 내 집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인구가 그건 비율이기 때문에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가구 수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민간 임대에 사는 것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요. 내 집에 사는 비율이 그렇게 늘어나기 어려울 거다. 그러면 전체 가구의 30% 정도는 남의 집살이를 해야 될 거다. 남의 집살이하는 걸 반대말로 표현하면 다주택 소유자입니다. 우리 다주택 소유자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죠. 마치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흉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이 없으면 임대주택 공급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내 집에만 살겠다는 사람들로 똘똘 뭉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가 소유율이 늘어나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 경제 형편상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이 내 집 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법이 없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을 했으면 다주택 소유자는 뭐 발목을 잘라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발목을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주택 소유자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다주택 소유가 우리는 그동안 집값 오르면 돈 버는 것에 맛을 들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월세 수입이나 운영 수입의 목표를 두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진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결국 가야 될 거다. 그러려면 제도 정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에 임대소득세를 부과한다. 난리 났죠. 현 정부가 다른 세금 다 짰다가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욕 바가지를 먹고 지금 덮어버렸죠. 전세 오른다 그러니까. 아니 원래 감세주의자들 모여있는 이 정부가 왜 그런 황당한 생각을 했을까요? 나름대로 그것이 시장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시키려면 반대편에 다른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본 거죠. 근데 어정쩡하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개가 상쇄 관계에 있다고 해요. 하나를 없애면 하나가 도입돼야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쪽입니다. 이제 새로 집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있는 집을 고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있는 집을 고칠 때 서로 이익을 많이 가져가요.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면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세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그래서 규범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이익 환수를 엄청 여러분들 나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제대로 정착이 되면 오히려 개발이 편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공익 개발이익 환수제라고 그럴까요? 용적률을 더 주고 좀 뺏는 거죠. 서로 나눠 먹자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고 또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확대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큰 이견은 없는데 돈이 없어요. 돈을 좀 써야 됩니다. 이건 쓸 수밖에 없고 뭐 저출산 고령화 대비해야 되고 투명화하고 세제개혁해야 되고 제가 원래 원고에 없던 건데 특강 이제 큰일 났다. 뭐 한마디 투자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뭐 좀 갔더니 뭐 도움이 되는 돈이 도움이 되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고심 끝에 뻔한 얘기를 한 3줄 적어놨어요. 그래서 자본이 이득보다